예, 대증요법. 지금 한 30분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상만 없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머리가 약국에 있으면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퇴근하고 나면서부터 계속 아픈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60만 명의 환자를 봤는데요. 낮에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다 통증은 이 두통은 언제 오냐면 저녁 때. 왜 그러겠어요?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우리 몸이 굉장히 신비한 거고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게 해가 이렇게 뜨고 이게 달이 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6시고 6시라고 했습니다. 이건 저녁 6시, 이건 아침 6시죠. 이게 우리가 기상을 하죠. 이것은 이제 퇴근을 하죠. 네? 12시간 일하고 퇴근을 이제 우리가 눈 뜨고 나서. 그런데 혈압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겠어요? 네? 열 받았을 때. 맞습니다. 혈압이 그냥 높을 때 열 받았을 때. 열 안 받았을 때도 혈압이 가장 높을 때가 있죠. 언제? 12시겠죠. 딱 해가 맨 중앙에 떴을 때. 그러니까 그 태양의 에너지를 바로 직사로 받았을 때가 가장 혈압이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쭉 이렇게 우리가 혈압을 쭉 보면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죠. 쭉 내려갔다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혈압을 아침에 잴 때하고 낮에 잴 때하고 정해질 때하고 심한 경우는 막 50씩 차이 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재는 혈압들은 대부분 혈압이 확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 약국에 보면 뚝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에 출근을 해가지고 실제 일을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이 시간대잖아요. 이 시간대 혈압도 가장 많이 높죠. 근데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아니죠. 혈관이 좁아져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혈관이 4차선, 그 다음에 12시 때는 2차선, 그 다음에 퇴근할 때는 다시 4차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일을 하니까 혈관이 아드레날린,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상태에서는 이게 이렇게 4차선에서 2차선, 2차선에서 4차선. 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 줄어들 때 여러분들의 신경과 근육 상태에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긴장되는 거 똑같아요. 긴장이 딱 되면, 저희도 남자분들 알 거예요.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긴장이 너무 되잖아요. 긴장이 너무 되면 조그마한 상처 난 것들은 사실 통증도 거의 못 느낍니다. 그죠? 긴장이 너무 되니까. 나중에 이제 내 몸 안에 와가지고 통증을 엄청나게 느끼고 이제 병원, 의무실로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때도 실제 아무것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거의 일만 하는 상태였다가 혈관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통이 오는 사람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한테 많아요. 실제 일을 많이 않는 사람은요, 원래 4차선이고, 일할 때도 4차선이고, 퇴근할 때도 4차선.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는 신용만 하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두통도 없어요. 두통이라고 하는 건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야, 오늘 가갖고 내 실적을 내야지. 그럴 때 혈관이 어떻게 돼요? 확 주는 거예요. 실적으로 욕심이 생기는 순간. 이런 사람들만 혈압이 올라가고, 이러면 머리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약국에 딱 오면, 이럴 때, 이제 사실 완전히 4차선으로 딱 늘어나면 두통이 안 오는데, 사실은 약국에 올 때쯤 되면 3차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약국에 오면 약을 딱 줍니다. 뭐, 개보리나 펜자, 사리돈, 옛날 뭐,
타이레놀 네 가지 약이 있었는데 네 가지 약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면 이 사람은 그 약을 먹으면 한 20분 내로 통증이 없어져요. 왜? 혈관이 다시 좁아져요. 혈관이 좁아지는 약이에요. 진통제는 혈관이 다시 쪼그라드는 약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통증이 이게 약발이 한 3시간 정도, 3시간, 4시간 가고, 그때 잠자버립니다. 다음날 또 진통제 먹고. 이렇게 진통제를 써버리면 혈관이 계속 눌려있죠. 눌려있다 보니까 혈관이 눌려있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다 죽어요. 죽고, 멍청해지고, 생각도 못하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힘도 없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약국에 와도 진통제를 주면 안 돼요. 이때 뭘 줘야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일 좀 작작 좀 해라. 일 양을 좀 줄여라.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인 거예요. 일을 조금 줄이고 지금 이렇게 두통이 온 상태에서는 가서 집에 가서 목욕을 릴렉스를 시키고 그러면 그 순간 자연 치유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혈관을 오히려 확장을 시키는 파이토케미칼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두통을 치료하는데 이 사람이 3차선인데 진짜 현대의학의 약은 2차선으로 만드는 거고 지금 자연의학은 4차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요법은 파이토케미칼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파이토케미칼을 주면 혈관이 확장되고 진통제를 주면 혈관이 좁아진대. 둘 다 통증이 없어져요. 이상하죠? 이래서 우리가 파스도 온파스가 있고 냉파스가 있어요. 응? 그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냉파스보다는 온파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그 스포츠 관련 쪽에 된 그 주치의들이 예전에는 야구 선수들한테 투수들 있잖아요. 투수들한테 다 냉찜질을 했어요. 부으니까 공 던지고 나면. 근데 지금은 냉찜질을 안 해요. 지금은 온찜질로 다 바꿨어요. 왜? 냉찜질을 했더니 세포들이 다 죽어가지고 선수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찜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좁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혈관을 넓히는 걸로 가라. 그러니까 자연요법은 혈관을 넓히는 거고 대증요법은 혈관을 좁게 만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게 세포 수명이 길어져요? 세포를 혈관을 넓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자연요법의 핵심은 그거예요. 혈관을 넓게 하는 거다. 그리고 혈관을 넓게 하는 물질이 바로 파이토케미칼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요거. 그 다음에 진통제, 해열제, 항생제, 면역억제제, 항암제, 마취제 이런 것들은 다 혈관을 어떻게 만들어요? 좁게. 다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혈관을 좁게 만들고 아드레날린, 스테로이드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치유를 막는다. 한마디로 자연치유를 막는 약들은 혈관을 다 수축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현대의학의 가장 큰 그 특징은 치유의 주체는 의사와 약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자연의학에서는 치유의 주체는 의사가 아니다. 바로 환자다. 환자고 여기 자연치유력이라는 거예요. 이 치유는 환자와 자연치유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치유를 성공시키느냐 마느냐는 그 환자가 있어야 되고 환자가 일단 그 치유를 시작해야 되고 그 환자 몸 안에 있는 자연치유력이 제대로 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게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의사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나 약사들이 과연 그 치유력을 발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현재? 그렇지 않다. 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약들이 치유력을 다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리고 일단은 열이 떨어지면 해열 진통제들은요, 열이 떨어지면 일단 우리 몸의 효소계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다.
그 자연요법은 왜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가 오래 산다.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약으로는 오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치료가 된다면 어떻게 하냐? 다시는 안 걸려야 된다. 예방적. 그 다음에 원인을 치료한다. 암검진의 문제 한번 보시면 암검진을 받아서 내가 암이다라고 해서 치료를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바라는 거고 이 암검진에서 오진율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실제 암 환자들이 아닌 이렇게 그 그레이존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시켜서 실제 암을 유발할 수가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암 검진을 너무 자주 받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내시경까지도 하지 말자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내시경, 대장 내시경이나 윤내시경은 1년에 한 번 정도 해도 다른 암에 대해서는 몸에 이상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데 그걸 자꾸 검사해가지고 뭐 섬유종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양성 종양까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정밀 검사하게 되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소심한 사람들은 정밀 검진 받으라고 하면 진짜 그 결과 받을 때까지 자기가 암인 줄 알고 막 유서도 쓰고 막 그리고 진짜 암 환자처럼 행동을 하다가 암에 걸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암 검진, 미국에서는 CT 촬영을 못하게 합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는 암 검진 목적으로 CT 촬영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합법되어 있죠.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이미 암으로 진단 받은 사람 있잖아요. 암으로 진단 받은 사람이 재발이 됐는지 또는 제대로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진단 목적으로만 이제 CT 촬영을 허용하지 우리처럼 검진 목적으로 쓰지 마. 그것도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다. 고혈압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약을 가지고 떨어뜨리는 것은 바람직이지 못하다. 혈당도 마찬가지.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소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혈당과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 비만 이런 거에 의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을 시켜야지 우리가 억지로 혈당이나 혈압약을 먹어서 이걸 조절하게 되면 나중에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요법이 필요하다.